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을 작품 정리하고 그리고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 후일에 대한 학습 활동과 작품 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먼 후일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는 16쪽입니다. 자, 먼 후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먼 후일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와 그 효과. 먼 후일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와 그 효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첫 번째, 사문보의 규칙적인 율격입니다. 그리고 같거나 비슷한 단어, 글자 수의 반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뭐뭐면, 뭐뭐뭐 이전노라 이런 것과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이를 통해서 운율의 효과는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 읽는 음보율로 음악성과 규칙성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연에서 이전노라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먼 후일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이런 규칙적인 율격과 사문보의 규칙적인 율격과 같거나 비슷한 단어, 글자 수의 반복 뿐만 아니라 무엇무엇면, 무엇무엇 이전노라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됨으로써 그 운율의 효과는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 읽는 음보율로 음악성과 규칙성을 느끼게 되고 각 연에서 이전노라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먼 후일, 이 먼 후일에 나타난 반어적 표현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먼 후일에서 나타난 반어적 표현과 그 효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이것은 이전노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이전노라. 그러나 이거랑 반대돼서 그 속마음, 진심은 어떻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다. 따라서 불특정한 미래에 당신을 다시 만날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에 이전노라라고 말하겠다고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이런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애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핵심 정리, 먼 후일의 핵심 정리. 그랬을 때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은 민요적, 애상적입니다. 주제는 어떻습니까? 주제는 이별한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문보의 규칙적인 율격. 사문보의 규칙적인 율격과 유사한 문장 구조 등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합니다. 점층적인 시상 전개를 통해 시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어적 표현이 반복으로 말하는 이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살펴보면 요 먼 후일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움을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는 김소월이 먼 후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움, 이것을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한 시죠. 그랬을 때 말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이 다시 나타난다면 잊었노라고 말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는 임을 쉽게 잊을 수 없는 자신을 달래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반복되는 표현인 잊었노라는 잊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아니라 오히려 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잊었노라, 이거는 임을 쉽게 잊을 수 없는 자신을 달래는 말이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잊었노라, 이 잊었노라 같은 경우에는 잊었다 라는 사실이 확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이 확인이 아니라 오히려 잊을 수 없다 라는 마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잊었노라가 자신을 달래는 마음, 그래서 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재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는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어를 통해서 표현한 작품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반어, 이런 반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이 시에서는 사문보의 율격, 그리고 잊었노라 라는 반어적 표현의 반복, 이런 것이 전체적인 시상 전개와 운율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에 나타난 운율과 그리고 반어의 특징, 그리고 그 효과를 살펴보면서 시를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8쪽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 활동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1번, 시에 나타난 운율과 그 효과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어 읽는 부분을 고려하여 시를 낭송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이제 소리내어 읽어보아야지 시 음악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를 낭송하면서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 읽는 것이 바로 음고인데,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 읽는 음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에는 몇 음보의 율격이라고요? 그렇죠, 3음보의 율격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운율의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 같은 경우 첫 번째, 3음보의 율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대체로 3, 4 3개의 글자 수로 이루어진 행이 반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 잊었노라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운율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 읽는 이 3음보의 율격에서 음악성과 규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거나 비슷한 단어, 글자 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규칙적인 느낌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잊었노라, 이 잊었노라라는 말을 반복하여 말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3음보 율격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먼 후일에서 단어나 글자 수 등을
반복되는 요소를 정리하고 운율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음보의 규칙적인 반복, 그리고 이전노라라는 말이 반복이 시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활동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죠. 반어와 그 효과. 그래서 일단 반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반어 처음에 배웠지 한 번 더 얘기해보죠.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말하는 이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해봤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인 당신과 이별했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헤어졌으나 당신을 잊지 못하고 몹시 그리워하고 있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노라라는 표현, 이러한 이전노라라는 표현을 통해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속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시에서 반어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러한 반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진심을 강조하고 인상 깊게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이의 마음을 그것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한 의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어의 효과를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말하는 이 진심을 강조하고 인상 깊게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감정, 이 애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죠. 자, 이제 1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운율과 반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시로 표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리고 그때 느낀 감정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돈을 아껴서 어렵게 산 물건을 하루 만에 잃어버려 속상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3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경험 중 인상 깊었던 것을 떠올리고 여러분들이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자유롭게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표현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 단원 자체가 시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리기 어렵다면 주변이 대상의 의미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경험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도록 하죠. 2번을 보면 운율과 반어 그리고 반어, 운율과 반어가 드러나도록 먼 후일이 모방시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모방시를 쓸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원래 시의 운율을 모방해서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방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의 운율, 아까 여기 봤을 때 운율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먼 후일에서 운율을 모방해서 쓰기 위해서는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라든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 글자 수의 반복 뿐만 아니라 무엇면, 이전노라 같은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방시를 써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 3-1번에서 했던 느낀 감정 그리고 이거를 반어를 통해서 표현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너를 산지 하루. 그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옷 발견한 그날, 그때의 설렘을 잊었노라. 힘들게 용돈 모아 산 그날, 그때의 기쁨을 잊었노라. 갖고 싶어 수없이 되뇌었던 애타던 그 마음까지 잊었노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운율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모방시를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 3번에서 완성한 모방시를 낭송하고 시의 운율과 반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짝까 이야기해보자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요 시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용돈을 모아서 마음에 드는 손을 샀는데 하루 만에 잃어버려서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을 운율과 반어를 활용하여 잊었노라라는 반어, 요 반어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인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9쪽까지 이제 요 학습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 먼 후일에서 반어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이 진심을 강조하고 인상 깊게 전달하는 한편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주제를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강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활동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을 함께 정리해보고 작품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학습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과 교재 20쪽에 있는 이영기 시인의 낙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화를 함께 작품을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학습활동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